이어서 네 번째 발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개선을 주제로 서울대 황대희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황대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 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인트로덕션과 함께 그다음에 정책적 문제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바이올로지는 이제 바이오로 정보과학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료 현장에 가보면 환자에 대한 여 밑에 왼쪽 되나요 이게? 왼쪽 밑에 보면 이제 환자의 데이터가 병원마다 틀리긴 한데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부터 거기 사이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환자의 기록들이 이제 디지털화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 데이터라든지 뭐 기본 임상 데이터, 혈압이나 키, 몸무게, 뭐 BMI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 질병을 앓은 가족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음주는 얼마나 하는지, 식생활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우리가 검진 데이터 할 때 문진으로 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즉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생활 습관이나 가족력을 포함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 문진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문자에서 웹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하듯이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병원에서 하는 검진 데이터, 그 다음에 사망 데이터, 모탈리티 데이터, 그 다음에 투약 정보라 그래서 뭐 심평원이랑 이런 병원에도 있고 심평원에도 있는 이런 파마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되고 있고, 나라별로 이런 센트럴라이즈 된 DB를 이제 활용법에 의해서 연구자들이나 여러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신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거의 내셔널 와이드 된 인포메이션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노믹스 잉글랜드라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건데요. 영국에 있는 랜덤하게 선별된 100만 명, 여기 10만 명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슬라이드인데요. 100만 명에 대한 지놈 서열을,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전장 시퀀싱이라고 그러는데요. 홀 지놈 시퀀싱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100만 명에는 일반인과 이제 환자 가족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병원 데이터랑 투약 정보랑 사망 데이터 이외에 이런 분자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이가,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어떤 질병과 연관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오믹스 테크놀로지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이 질병 관련된 약 한 400개의 바디 파트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오믹스 분자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특이적으로 올라간 mRNA를 분석하는 트랜스크립토믹스, 질병에서 특이적으로 올라가는 단백질 또는 단백질의 변화, 뭐 인산화라든지 유비키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프로티오믹스, 그다음에 질병에서 특이적으로 올라가는 메타볼라이트를 재는 메타볼로믹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면서 이 멀티레이어, 이렇게 다층 구조의 오믹스 정보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이제 클리니컬 현장의 데이터들이랑 혼합이 되면서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이라 해서 한국말로는 정밀의료가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예가 이건데요. 아까 신 박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23M이라는 건데, 요런 이제 한 400불 정도 500불 정도 주면 요런 튜브를 보내주고 저희가 이제 침 뱉어서 보내면 이 질병 관련된 변이를 이 사람들이 시퀀싱으로 찾아서, 예를 들어서 당뇨 관련된 당뇨 걸린 프로모션하는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당뇨 걸릴 확률이 얼마,
그러니까 이전에 알려져 있는 변이 정보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회사는 사실 보험회사입니다. 저희는 공보험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보험 회사거든요. 그래서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베네핏이 크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들이 번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가 걸릴 확률이 큰 환자한테 암보험, 암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당뇨에 좀 더 깊은 정밀한 검사에 제가 낸 보험료가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뭐 치매 걸린 사람들은 암이 잘 안 걸리니까 치매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치매 베네핏을 뭐 100만 원 이상의 그 아밀로이드 베타 레이블링 해갖고 찍는 펫 이런 검사들은 되게 비싼데요. 그래서 보통 잘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베네핏. 물론 이제 암 쪽이나 당뇨 쪽은 이제 베네핏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보험 플랜을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정보가 이제 지네틱 정보가 되겠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사실 보험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다른 이런 정밀의료 산업들도 이제 많은 나라 국가 레벨에 또는 민간 레벨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렉트로닉 메디컬 앤 헬스 레코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찍고 있는 CT나 MRI, 그다음에 조직 바이옵시를 하니까 거기서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자 데이터, mRNA, 프로틴, 메타볼라이트, 그다음에 혈액, 유린 이런 데서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프리시전 정밀 의료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non-small-cell lung cancer 같은 폐암 같은 경우에 100만 명에 대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DB에 넣어놨다고 하죠. 그러면 굉장히 어드밴스된 튜머 환자가 왔어요. 이 환자는 이제 말기고 사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의사들도 그냥 프로토콜에 따라서 소송이 안 걸리게 하는 걸 뿐 환자를 위한 치료라는 100%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DB를 뒤져서 이 환자의 일렉트로닉 레코드, 그다음에 MRI 이미징, 그다음에 분자 데이터들 바이옵시에서 얻은 그 분자 데이터들 mRNA 프로틴 패턴이 가장 비슷한 100명을 그냥 DB에서 꼽는 겁니다. 100만 명 중에 가장 비슷한 100명을 뽑아서 그 100명들에게 그 적용된 치료법을 쭉 봐서 치료 효과가 제일 좋았던 그 방법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냥 프로포즈 하는 거죠. 이게 왜 이 사람한테 최적의 치료가 돼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데이터가 추천한 방법을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짧게 보여드리면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이 서울대 본원인데요. 지난 16년간 이 본원에 내원했던 이 당뇨 환자들이고요. 당뇨 환자별로 이 여러 가지 피 검사, 오줌 검사, 뭐 영상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한 150가지 정도의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제 예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첫 번째 연자분께서 종속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론지튜드널로 시간에 따라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딥러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 150가지의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고 파란 박스는 여기서 이제 투약 정보인데요. 약을 썼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는지, 즉 당뇨에서는 당화혈색소를 조절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델링을 하면 18만 명의 환자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당화혈색소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신장 투과율인데요.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로 환자들을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클러스터링 하는 건데요. 환자를 분류하고 즉 여기 박스친 왼쪽에 박스친 이 신경회로망에 인베딩 된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신경회로망이 배워가면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빼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면 점 하나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시간에 따른 프로파일을 가진 그러니까 임상 변수들의 150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비슷하면 가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환자를 분류하게 되면 환자들을 이렇게 7개의 환자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측정했던 당화혈색소입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시간에 따라 X축이 시간이니까 올라가는 0번, 1번, 4번, 6번 이런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그 클러스터에 속하는 환자들의 당화혈색소를 잘 설명하는 그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임상 변수별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1은 리버에 데미지가 생기면서 간 손상이 있어서 메타볼릭 오버로드가 걸려서 그거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고요. 클러스터 4번은 이게 원래 로우 인플로메토리 디지즈거든요. 이 당뇨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높아서 인플로메이션 그 염증에 의해서 매도되는 그 미디에이트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됩니다. 6번은 이제 호르몬 미디에이티드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환자를 분류하고 왜 환자들이 당 조절이 잘 안 되는지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더스탠딩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왜 위쪽에 설명되는 대로 어떤 환자의 이제 환자가 딱 들어오면 150개의 임상 변수를 측정을 하고 모델에 집어넣고요. 약물 데이터는 저희가 16년 동안 한 번이라도 처방된 모든 약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당화혈색소가 어떻게 그런 약물 처방에 의해서 변할지 쭉 예측을 할 건데요. 밑에 이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주황색이 모델이 예측한 최적 약물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제일 안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기존 약물이 이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인데요. 보시면 이 그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주황색이 모델이 프리딕션 했던 약물에 의해서 당화혈색소가 조절이 되는 패턴이고요. 실제로 의사가 처방한 거에서 실제로 측정된 당화혈색소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당화혈색소 조절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는 굉장히 그 마일드한 당뇨 환자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시비한 당뇨 환자인데 이 두 종류의 환자에 대해서 잘 어느 정도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실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용성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센트럴라이제이션, 모든 데이터들을 센트럴라이제이션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선진화 사업인데요. 코리안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오믹스 분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망, 임상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 국외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인프라는 좋습니다. 즉 모든 병원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 국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IT 기반의 그 AI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진국 대비 그렇게 처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이건 이제 치매를 예를 든 건데요. 치매에 100만 명 가까운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미국은 존재하고 치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뭘까요? 굉장히 많은 스테이크홀더가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받으려고 제가 IRB를 신청을 해보면 병원장도 자기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그 환자의 주치인 의사들도 자기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IRB 심의위원 또 요즘엔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싫다고 데이터 센터들을 병원마다 한 2개씩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들의 허가가 다 필요해야 연구자의 손에 물론 익명화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페인풀한 프로세스고 안 되는 경우도 반 이상이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넘어가네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에 합쳐서 우리나라는 사실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이런 팔러시들도 좀 다듬어야 되는데요. 미국과 핀란드와 일본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을 했고 활용을 하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좋은 게 개인 이 정보 동의가 엄청나게 빈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87%가 자기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가 활용이 되느냐?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상위법들이 밑에 실무의 현장으로 연결이 돼 갖고 이것들이 유효하게끔 적용이 되는 게 거의 힘듭니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활용되는 거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욕심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